안녕하십니까, 김범준입니다. 오늘 우치대관원은 말씀드린 대로 아이파크 2차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연일 계속해서 KBS 창원에서 아이파크 2차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서 방송을 막 쏟아냅니다. 그전에도 여러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뭐 기고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시의회 또 박영국 의원 같은 거 시정 질의도 하고 지역 언론도 이게 문제 많으니까 이거 빨리 그 정산 과정을 다시 한번 재조사해가지고 거제시가 개발이익금 142억 환수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환수해라라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세계의 경익기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KBS 창원에서 계속 이걸 뭐 기획 보도를 하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KBS 뉴스 끝나고 나면 또 요건과 관련해서 특별 대담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계속 방송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며칠 전이죠. 김광용 부지시장님이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경찰에 조사 의뢰하겠다라고 했죠. 잘 된 것 같아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면 이 세금으로 환수돼야 될 142억 원 환수가 가능한지 왜 안 받았던 건지 못 받았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실체가 나오겠죠. 지금 아이파크 2차 그 땅이 과거에 다 단지나 농림지였습니다. 이 농림지를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농림지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누가 생각해도 이건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할 거다. 특혜라고 보겠냐. 그래서 양정동 아이파크 2차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개발 협약을 했고 당시에 이제 개발과 관련된 용도 변경은 경상남도가 소관 담당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제 이 부분 토지를 용도 변경을 하겠다고 이제 올렸을 때 경상남도에서 처음에 거부를 했었어요. 왜 이게 지나치게 특혜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거제시와 개발 사업자가 이 의견서라는 걸 작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시행사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겠다.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을 거제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기부 체납하겠다. 확약한다. 그리고 사업 수익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거제시와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이 두 가지를 전격적으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안하면서 경남도 도시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왜? 이 정도 하면 뭐 개발이익은 자기들이 10%는 들고 가고 나머지는 전부 뭐 기부 체납하고 또 그 10% 산정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정확하게 그 사업 수익에 대한 투명성은 전문 관리회사에 맡기겠다고 하니 그러면 뭐 이게 시체말로 장난을 칠 수 있는 걸 이제 못하게 만드는 내용이 되니까 이래가지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공급이라는 선의의 목적하에 이 아파트 사업이 시작이 되죠. 보면서 자꾸 든 생각이 이게 제대로 관리만 이루어지고 각종 문서에 정리된 절차만 잘 이행됐더라도 이게 참 시대를 앞선 멋진 사업으로 그 역사에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16년도에 경상남도가 거제시 종합감사를 할 때 감사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과 관련된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거제시가 개발이익 정산 절차 등 관리를 소홀히 해서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 142억 수입 환수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관리만 제대로 되었으면 이 원래 당초에 의견서에 나왔던 것처럼 개발이익금 10% 넘는 부분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거제시에 공익용 부지도 조성해서 거제시가 받았으니까 잘 됐을 것 같은데 왜 제대로 관리를 안 했을까? 그래서 2016년 당시에 경상남도가 거제시 종합감사할 때는 당시는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거제시 답변은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종료되고 난 시점을 감안을 해서 그 당시에 거제시가 상당히 애를 썼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각종 법무법인들을 통해 가지고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해서 법적인 의견도 구해요. 여러 법무법인의 이익금과 관련해서 법적인 자문도 구하고 정상적으로 정산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죠. 아파트가 다 준공이 되고 종료된 그때부터라도 빨리 정산 절차를 진행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때 왜 정산 절차를 미적거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또다시 경상남도가 거제시 종합감사를 할 때 이때 아주 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개발 이익이 많아가지고 10% 뺀 나머지 142억을 2016년도에 수익 환수하라고 했는데 불과 3년 딱 지났는데 2016년도에 사업비, 2019년도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생겨요. 그거는 막 200억이 넘는 돈이 정액이 되죠. 받아낼 돈 자체가 없어졌고요. 거제시가 요건과 관련해가지고 빨리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에 내부 결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당시 시행사하고 사업을 종료를 하려고 주고받은 공문들입니다. 좀 복잡해요. 자료 달라, 못 주겠다, 자료 달라, 못 주겠다, 자료 달라, 뭐 돈 달라, 뭐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평산산업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거부를 하자 자체적으로 그제시가 관내에 있는 특정 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정산 용역 보고서를 만들고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전말 보고 제출 후 종결 처리를 해버립니다. 2019년 9월에 이제 손 떼겠다 이거죠. 보니까 140억 못 받겠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손 떼자.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 9월에 종결 처리해버립니다. 142억, 그러니까 농림지를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특혜를 주고 나서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경상남도에서조차 이건 지나친 특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동장치를 걸었는데 그 제동장치는 아무 의미도 없이 받을 돈이 없어져가지고 돈을 날리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대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12월에 사업 시행사 내부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생깁니다. 지분 다툼이 생겨가지고 일방 당사자가 부산지방검찰청에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각종 뭐 계약서든지 뭐 세금 계산서든지 이런 걸 막 증거자료 넣었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부풀려져 가지고 그제시에다가는 못 주겠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된 디테일한 자료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 일방 당사자를 통해서 검찰에 알려진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역 언론 또 그제시의회 이런 쪽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되죠. 그러다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말고 2019년도에 뭐 토지 보상비, 학교 용지 분담금 등 각종 공사비들이 조금만 눈여겨봤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들을 그제시가 전혀 확인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허위로 부풀려가지고 그제시에 줄 돈이 없는 것처럼 만든 사항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당시 그제시의회 박영국 의원이 이 부분에서 계속 시정질의를 하면서 그제시에 재조사를 촉구하고 빠른 답변을 요구하죠. 그런데 당시 변광동 시장님 답변은 그건 뭐 박영국 의원 개인 의견이다. 법원이나 검찰 같은 데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아예 재조사 자체를 미적거립니다. 하려는 의지를 안 보였습니다. 정작 조사를 해야 될 그제시 당사자들이 이거 개발 이익 환수금 140억을 받을 가능성도 없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뚜렷한 증거도 안 나온 상황이라서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또 유야무에 될 줄 알았는데 그제시의회 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특위가 구성이 됩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 개발 이익 환수금 관련 특위.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의심적인 부분들이 미심적인 부분들이 원체 많으니까 조사를 해보겠다고 시작이 된 거죠. 그 특위를 진행해가면서 또 그 당시에 어제 특정 언론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이게 불씨가 꺼지지 않고 지속되어 오는 통에 지난주죠. KBS에서 요건과 관련해서 특집 기획 기사를 계속 방영하게 되고 최근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이상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제시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언론사 기고를 통해서 이거 문제 많으니까 아이파크 2차 개발 이익금 환수 관련해가지고는 빨리 재조사를 해야 된다. 재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국민에게 보장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할 용의가 있다. 필요하면 고발도 할 생각이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 형태로 의견 제시를 하다 보니 그제시가 항복을 해가지고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하죠.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겠다고 하니까 하겠죠. 향후의 경찰 조사 과정 또 특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되고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제시와 시행사와의 협약서 재체결 관련 부분입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의견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의견서의 핵심 조항 두 가지, 수익률 10% 제한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 수익금 전액을 그제시나 공익사업에 주거나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그제시와 시민이 인정하는 전문 건설사업 관리기관에 맡겨서 사업 수익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 두 가지 조항인데 이게 핵심 조항인데 의견서가 변광동 시장이 취임 직전에 2018년 6월 20일 날 이런 협약서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핵심 조항이 삭제가 돼버립니다. 이때 사인한 주체는 시행사 대표랑 그제시장 권한대행이었던 박명준 부시장입니다. 핵심 조항이 사라지면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이 핵심 조항들만 살아있었으면 이게 뭐 시행사가 줄 돈이 있니 없니 뭐 공사비가 부풀려졌니 뭐 줄어들었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제대로 된 투명하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근거만 있었어도 이 난리가 안 쳤겠죠. 이 조항이 삭제돼 버리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보통 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선출되면 선출된 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여러 행정 조치들을 취합니다. 권한 대행은 이런저런 결정 안 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근데
이분이 그 제시를 떠나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이런 정산 절차 조항을 외부에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삭제를 해버리고 또 핵심 내용이었던 도로 개설, 그것도 보통 준공 6개월 전까지 도로 개설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2020년 말까지로 연장해 주는 걸로 협약서를 수정 제청이라고 갚버려요. 아직까지 도로가 완공 안 됐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공무원들의 일처리 방식에 너무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 뒤에 여러 언론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분은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번에 특위에서 질의서를 보냈다고 하던데 뭐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제시가 이 협약서 상에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왜? 협약서 내용에 보면 개발이익 정산과 관련해 가지고 수익 산정 방법, 부담금 어떻게 할 건지, 각종 이익금 지급 방법, 여러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제시가 이런 자기들이 협약서 내용에 나와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미적거렸어요.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칠 만큼. 이건 그제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야 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그 제시가 왜 이렇게 미적거렸는지. 세 번째는 아파트 준공하고 사용 승인 관련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을 할 때 입주 6개월 전까지 분양 조건으로 입주 6개월 전까지 진입도로 및 통학로 개설이 안 되면 분양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이미 2018년 6월달 그 무렵까지도 도로가 안 나와 있어. 지금도 안 나와 있는데 입주 예정자들이 분노가 터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막 여기 시청가에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변시장님 취임 직후에 입주 예정자들과 시의원 등이 이 지역 분들이 시장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소음 대책 등 이런 민원 해결되기 전에 준공가 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변강주 시장의 답변이 그럼 좋다. 소음 측정을 새로 해가지고 적합하게 나오면 준공가 내주고 그래 안 나오면 다른 방법 찾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입주 예정자들하고 이런 분들은 철석까지 믿었겠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밤새 안녕이라고 그 다음날 소음을 재측정해보지도 않고 바로 사용승인을 해줘버립니다. 안 해주면 안 되는 무슨 사항이 있었겠죠. 지금까지 그게 의문사항입니다. 제기되는 이런 세 가지 의혹들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경찰 조사와 거제시의 특이활동을 통해서 이런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도 시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를 견지해서 경찰서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자칫 날려버릴 뻔한 엄청난 액수의 시민 세금을 환수해서 기존에 계획한 도로나 각종 시민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서 그 돈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꼭 좀 제대로 된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우수의 강의였습니다.